열심히 살아온 60대일수록 더 위험하다. 은퇴 후 망하는 의외의 이유.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잖아.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60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고 회식도 빠지지 않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기 몸 챙길 틈도 없었다는 이야기.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삶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했고 너무 회사 중심으로 살아왔고 너무 일 잘하는 사람으로만 자신을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기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시간이 많아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의외로 아주 사소하고 동시에 아주 본질적인 데서 시작된다. 1.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정체성이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부동산, 현금 흐름부터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사람도 은퇴 후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명함이 나를 설명해줬다. 부장, 이사, 팀장이라는 호칭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역할을 기준으로 나를 대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진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조직도 매일 불러주는 전화도 없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공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일 말고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2. 쉬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은퇴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다. 한 12년은 그냥 쉬려고요. 물론 쉬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 계획 없이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회사라는 시스템은 생각보다 강력한 생활 설계자였다. 출근 시간, 회의 마감, 평가 이 모든 게 삶의 뼈대를 잡아줬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뼈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다가 하루가 가고 약속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귀찮아진다. 처음엔 천국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허전해진다. 이건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새로운 일상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3.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 직장 다닐 때는 몰랐다. 매일 마주치던 사람들이 사실은 회사라는 공간이 있어서 유지되던 관계였다는 걸. 은퇴하고 나면 연락이 뚝 끊긴다.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회사 밖 인간관계를 거의 만들어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특히 성실한 가장일수록 집 마이너스 회사 마이너스 집만 반복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갑자기 부부만 남고 하루 종일 마주보게 된다. 이때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많이 겪는 은퇴 후 실패 사례 3가지. 사례 1.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될 줄 알았어요. 62세에 은퇴한 어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다. 연금도 충분했고 집도 있었다. 문제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은퇴 후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고 자신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다시 작은 회사에 고문으로 나가며 겨우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다. 사례 2. 취미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B 씨는 은퇴 후 등산, 사진, 골프를 해보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어색하고 재미가 없었다. 이미 그 취미를 오래 해온 사람들 사이에 끼기도 힘들었다. 직장 다닐 때 조금씩 해둘 거리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은퇴 후 취미는 발굴이 아니라 확장이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경우다. 사례 3. 가족에게 너무 기대했어요. C 씨는 은퇴 후 모든 시간을 배우자와 보내려 했다. 하지만 배우자에겐 이미 자신의 생활 패턴이 있었다. 사소한 간섭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오히려 나빠졌다. 결국 C 씨는 외부 활동을 따로 만들고 나서야 관계가 안정됐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삶의 설계다. 은퇴 후 망하는 의외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나머지 일 외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막 은퇴했다면 꼭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라도 있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아무 설계 없이 멈추는 것이 위험한 거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왜 유독 열심히 살아온 60대일수록 은퇴 후 더 크게 흔들릴까? 이건 개인 성격이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리 그리고 사회 구조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4. 뇌는 일하는 상태에 맞춰서 길들여진다. 사람 뇌는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한 패턴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쓰도록 최적화된다. 특히 4050년 가까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의 뇌는 그걸 정상 상태로 인식한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보상회로의 고착화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일을 하면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생긴다. 이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 뇌는 일 존재 가치라고 학습해버린다. 그런데 은퇴는 이 보상 회로를 한 번에 끊어버리는 사건이다. 도파민 자극원이 사라지면 뇌는 혼란 상태에 빠진다.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무기력해진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오해한다. 아니다. 뇌가 아직 새로운 삶의 구조를 학습하지 못한 상태다. 5.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을 과소비한다. 심리학에는 자기 통제력은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았다. 하기 싫어도 참고, 몸이 힘들어도 버티고, 감정은 뒤로 미루고, 책임을 우선하는 삶. 이건 미덕이지만 동시에 자기 통제력을 평생 써온 삶이기도 하다. 문제는 은퇴 후다. 더 이상 버텨야 할 외부 구조가 사라지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작용이다. 평생 조여놓았던 고무줄이 풀린 거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다시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지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빨리 번아웃이 온다. 6. 목표 없는 자유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행복감을 높이는 요소를 분석해보면 돈, 건강, 보다 더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한 일상과 작은 목표다. 직장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제공됐다. 이번 달 목표, 이번 주 회의, 오늘 해야 할 일. 은퇴 후 이게 사라지면 뇌는 끊임없이 묻는다. 오늘은 왜 살아야 하지? 그래서 은퇴 후 잘 적응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역할을 만든다. 매주 정해진 요일의 봉사, 동네 모임에서 고정 역할,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일, 스스로 만든 루틴한 프로젝트. 이게 있어야 뇌가 안심한다. 7. 은퇴 후 무너지는 건 속도 차이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은퇴는 개인에게는 큰 사건이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간다는 점이다. 본인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았는데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배우자는 기존 리듬을 유지하고 사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소외감이다. 나는 멈췄는데 세상은 달린다는 느낌. 특히 회사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일수록 이 괴리가 크다. 이걸 극복하려면 필요한 건 하나다. 다시 달리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속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8.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전환 연습이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꾸는 이벤트가 아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은퇴 전부터 조금씩 전환하는 것이다. 일의 비중은 줄이고, 역할의 종류는 늘리고, 회사 밖 정체성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 과학적으로도 큰 변화는 점진적 전환일 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훨씬 적다. 뇌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학습할 시간을 갖는다. 정리해보자. 열심히 살아온 60대가 위험한 이유는 하나다. 너무 잘 적응했던 삶을 갑자기 내려놓기 때문이다. 은퇴 후 망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살 필요는 없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 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갈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시간을 공백이 아니라 여백으로 바꿀 수 있다.